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4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승 하락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있었고요. 일부 종목만 좀 크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증시 동향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5% 상승해서 6,936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이제 7,000포인트를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조 9천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조 4천억 매수하면서 오늘 거의 6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8% 정도 상승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6천억 매수하면서 확실히 5월 시작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을 크게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74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증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일부 SK하이닉스 위주로의 상승,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으로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는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7,000포인트까지 지금 코스피가 계속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오면 사실 8,000, 9,000을 가더라도 반도체 종목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대장 두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4월 말까지는 계속 좀 이탈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바짝 매수를 하면서 3조 9천억 매수해줬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바짝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투신, 보험, 연기금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1.8% 올라가면서 1200포인트를 또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하다가 이제 4월 말 끝나고 5월부터는 다시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 투자도 매도가 나왔지만 일단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다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내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휴일 동안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나스닥 계속 올라갑니다. 0.9%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요. 완벽하게 그냥 V자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 뚫고 계속 위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는 조금 떨어졌고 니케이도 0.4%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 휴장이었고요. 크게 변화는 없었네요. 환율은 1473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폭까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1460원대로 진입을 했다가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저점 라인을 낮춰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는 느낌. 그래서 1,500원대에서 이제 1,400원 중반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 동향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빠르게 지수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오늘 US-테크 100,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 정도는 약하게 하락하거나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가 105.3달러 수준으로 3%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19시에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N자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된 계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과 은도 지금 이제 하락으로 반전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2.8달러 수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은 좀 위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던 이 움직임이 2.5달러를 찍고 2.8달러까지 다시 올라가는 형태고요. 이 천연가스 가격이 또 요동을 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브렌트유도 지금 11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N자로 올라가고 있고요. 111달러 수준으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저렇게 유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4%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요. 한 달치로 보면은 거의 최고점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N자로 지금 위로 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채권 가격이 과하게 떨어지게 되면 신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5%를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달치로 봤을 때 5%를 넘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5%를 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뭔가 인위적으로 방어가 되어 가고 있지만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이 수렴 구간이 5%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35% 이상 진입을 하고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미국의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담보를 한 그 신용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4월에 이제 세계 채권 지수가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화를 기대했는데요. 잠깐 이제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3.9%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근데 이 시장금리가 3.9%이기 때문에 무려 1.4%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사실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금리를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한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괴리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 2022년, 2023년 때 올라와 있던 이 국채금리 수준과 지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2022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괴리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도 시장의 이 성장성을 저해할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쉽게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금리가 2.5%대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괴리율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더 이상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중동 상황이 정리되어서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채권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뭔가 이제 이 유동성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빨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위험 자산부터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빠르게 정리돼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상황은 확인했고요. 그러면 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과 무관한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새 3국의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을 4일부터 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휴전에 대한 위반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무력 사용 때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UAE 영해 인근까지 새 통제선을 설정을 했고요. 해협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전에 지금 이제 미국의 호위함이 호르무즈에서 미사일을 맞았다라는 이란 매체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공격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맞았냐, 맞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이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다시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휴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내심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봉쇄를 통해서 이제 이란의 유정 폐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란의 경제를 이제 재앙 직전까지 이끌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란 같은 경우도 핵 농축에 대한 동결 제시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냈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에 있는 선박을 빼내겠다고 했고 그게 지금 이제 군함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를 봐야 되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납포했던 이란 컨테이너선을 이제 선언과 선박에 대해서 반환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끌렸을 때 지금 나타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꾸로 이제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연준에서 주시하고 있는 PCE 지표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근원 PCE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근원 물가 지표가 3%대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근원이 아니더라도 3.5%가 상승하면서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확실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물가 지표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수록 이번에 이 올해 예상되었던 AI로 인한 유동성 시장과 그 다음에 그런 경제 성장률은 한 번에 꺾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계속 치킨 게임을 했을 때는 결코 빠르게 상황이 종료될 것 같지 않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금 강경파가 지금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제재가 과연 소용이 있을 것인지도 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의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은 잠깐 이제 부딪히고 서로 이제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이란과 미국의 대결 구도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서로를 하나는 이제 죽이기 위한 그런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쉽게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이미 레드라인을 좀 넘어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뭐 꼭 이제 이 국지전 혹은 전쟁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물가 지표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요게 지금 계속 이어졌을 때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네, 상승 하락 반복했고요. 보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7,100원이고요.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줄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크게 변동 없었고요.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하면서 진행되었고, 최근에 뭐 4월 말부터는 특별하게 지금 수급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분위기 자체는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증시에 대한 동향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처럼 힘을 받는다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맞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라도 중동 상황에 대한 격화가 일어났을 때는 일부 좀 하락을 한 뒤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년에는 사실 이제 미국의 원자력 4배 정책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을 하면서 그게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되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와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원전 혹은 SMR에 대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대규모 수주 이런 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실체화된 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때처럼 행정명령처럼 딱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소스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약한 채로 좀 주가가 올라갔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새로운 진입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은 1.3% 하락했고요. 15만 9,600원입니다. 마찬가지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2주 가까이, 3주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뭐 상한가에 대한 근처까지 갔던 양봉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도 쭉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키는 라인이 거의 유사한 지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원자력 테마가 힘을 받을 때 좀 올라가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좀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재건 테마에 대한 힘으로 올랐던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대건설 지금 재건과는 조금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중동에 대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건설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원자력 테마로 좀 힘을 받는 그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매도를 끝내고 일부 매수를 좀 했는데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확실히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투자인 금융 투자가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지 이제 멎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도 일부 조정 받았고요. 1.5% 정도 하락해서 18만 5,800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 라인을 뚫을지 말지는 결국에는 테마가 힘을 받을 때인데요. 여전히 거래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좀 올라가긴 했지만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좀 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NT에너지는 58,500원, 4% 정도 올랐고요. 한번 이제 위로 향하는 방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전쟁 상황이 이어질 때 올라갔던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도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SNT에너지에 대한 방향은 확실히 위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꼬리를 넘어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떨어졌던 것은 지수 선물이 잠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향후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T에너지는 좀 길게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고요. BHI도 유사한 이 테마로 묶여 있고, 일단은 보조기기로서 좀 힘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던 패턴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을 끌다 갈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만약에라도 이제 증시가 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이제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도 분명히 이제 실적 좋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동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한 힘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좀 필요하다. 성원밴드는 계속 이제 한번 큰 힘을 주고 나서 줄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뭔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대비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아랫꼬리 달고 계속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단식 상승을 준비하는 느낌이고요. 확실히 이전과 다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느낌과는 다르게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는 느낌이고요.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45,000주.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35,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움 같은 경우도 오늘 10.9%까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 고점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마찬가지로 V자로 잠깐 떨어졌었고요. 위로 이제 올리는 그런 힘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좀 올라갈 때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보다는 조금 약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시가 떨어졌을 때는 또 한번 눌러졌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17만 주, 기관 투자자 14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크게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투신까지 들어왔고요. 수급은 굉장히 좋지만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거래량을 붙어주면서 강하게 이제 한번 더 치고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지는 650원 올라서 2.3%까지 올랐고요. 요것도 계속 이제 가두리를 하고 있죠. 요 구간에서 지금 뻗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부족하고요. 마찬가지 이제 좀 수렴 구간을 만들었지만 한번 크게 힘을 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좀 모아가다가 일부 매도를 좀 했고요. 나머지 수급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갈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이고 3만원대 진입을 앞두고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성 파워텍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18.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윗골이 달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 상승 구간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확실히 이제 적은 거래량이 아니라 이전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뚫고 나갔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 기자재, 특히 전선 관련된 테마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변압기 관련된.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 보성 파워텍도 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까지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일단은 보성 파워텍은 이대로면 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분위기만 괜찮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좀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음봉을 계속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떨어졌던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고요. 이전에는 거래량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던 상황이었다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계속 횡보를 시키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꺾었다가 갈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집중적으로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도 물량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수백만 주씩 이렇게 크게 매수했던 이 물량들을 지금 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면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크게 올리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여기서 좀 다 털고 있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이 테마가 다 같이 움직이면 또 올라가긴 할 텐데 확실히 좀 최근에는 동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 올라가긴 하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주목되는 것은 이 베트남 원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원전이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은 수의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개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만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격을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 수의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업을 하려고 이제 비용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이제 뭐 건설 업체라든지 그런 기자재 업체들끼리 이제 원가 산정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갈 거고요. 특히 유럽과는 좀 다른 것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할 거죠. 그래서 확실히 체코 두코바니보다는 단가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1호기는 로사톰이 수주를 했고요. 2호기도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 선정까지도 거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 가격에 대한 협상, 그다음에 시기, 건설 시기 정도만 이제 서로 동의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다음에 이제 베트남 원전이 수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튀르키예 원전이라든지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국 내에서도 원전 발전량 조절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수원에서 2029년까지 완료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이제 원자력 발전이 경직성의 발전원이기 때문에 이 출력 조절을 과도하게 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같이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뭐 재생에너지를 덜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출력 조절이 많아져서 그것을 원자력 발전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좀 잘못된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좀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간발 조치를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이제 원자력 발전의 믹스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AI에 대한 이 개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블랙홀이다. 그래서 수요 폭증, 공급 충격에 대한 이중 위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 위기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대체 에너지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원료에서 자유로운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단가가 좀 낮은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계속된 이런 전쟁 상황이 혹여나 이제 AI에 대한 투자금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죠? 기준금리 인상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축소되었을 때 AI에 대한 활성화를 좀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가 되면 대체 에너지도 수요가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AI는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면 결국에는 이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 기술이 점점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이 상황으로 앞으로 원유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 바다 위 원전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다 위에 이 해상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트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디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게 되었었는데 그걸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동화가 되었을 때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자유로움, 단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 SMR과 해상 SMR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양쪽 다 이제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가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대미 투자 소식입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활성화가 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초 중순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근 한 달이 지났는데도 대미 투자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슈에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동 상황도 정리되지 않았고 사실 15일 정도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방중을 하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둘이 만날 텐데 거기서 또 어떤 협상을 할지 그리고 그 전에 기싸움을 할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이 대미 투자에 좀 이제 이 우선순위를 좀 낮추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도 좀 넘어가게 되면 5월 말 6월까지도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속 지연이 된다면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좀 이제 주도주로서의 이 동력이 조금 이제 지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지연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제 우주 에너지라든지 달 쪽으로 이제 발전소를 옮긴다라든지 해상 선박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급등하는 이 시장 속에서 이동성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지탱할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이제 뭐 이 2, 3년 이상 더 그 이후를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계속 끌고 갈 만한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6개월 내에 그만두겠다, 투자를 그만두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유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할 거고요. 지금 이 유가에 대한 움직임, 향후 이제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 움직임이 격화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AI의 성장성을 깎아먹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